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꿈을 이루는 방법을 공유하는 행복한 유튜브 채널 미맘TV의 미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회원자산을 잘 구축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자. 그래서 주주가 돼서 평생 배당금 같은 그런 자산소득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또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직원 헬프로?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토타입이래. ET라고 이모션 트랜지스터, 감정을 표현해주는 장치야. 자, 봐봐. 이게 펄스 옥시미터 원리를 응용한 장치인데, 이게 설렐 때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거짓말할 때는 빨간색, 그냥 그저 그럴 때는 거신다네. 이게? 뭐세요? 대박. 진짜네. 프로토타입가 한국의 보니 브라운이 되지. 보니 브라운? 그건 또 누구대요? 구글 초창기 때 마사지사. 그때 받은 스톡 옵션으로 지금 100만장자. 그분이 내 롤모델이야.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는다. 내 재능 기부를 한다. 지분 1%만 받는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처럼 대박이 난다. 그럼 난 100만장자가 된다. 오, 상상만으로도 설레. 영상의 내용이 너무 재밌죠? 저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스타트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보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구글의 이발사였는데 지분을 갖고 있다가 구글이 대박나면서 100만장자가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21세기의 자본은 자산이라고 하고요. 또 작년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너무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이제 하던 일, 직장을 잃게 되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만큼 우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는데요. 지금 2021년은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서 또 이제 평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요. 그래서 어차피 자본이라는 건 들지 않기 때문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인생이거든요. 자기의 인생. 이 방법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자립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라면 지금은 국가나 단체가 우리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 변화의 속도, 그죠? 엘빈 토플러 책에 나오는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와 상관있게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거든요. 여기 이 빨간 줄이 뭐냐면 기업의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요거는 교육이거든요. 중간에 여러 가정이 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됐고요.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특히 더 변화의 속도에서 우리와 관련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이 교육과 기업의 변화 속도를 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죠? 우리가 일하는 곳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교육의 변화 속도가 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마일의 속도가 됐을 때 이만큼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앞서갔는데 교육의 변화 속도는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훨씬 넘죠? 그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으니까, 그죠? 평균 15년, 거의 20년 가까운 뭐 스펙을 쌓는다든가 그런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간까지 다 합해서요,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20년이라고 봤을 때, 20년 안 될 경우도 있지만요, 20년이라고 봤을 때, 그 2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 그죠? 평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기업도 많은 자기들의 뭐 기업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이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는 이미 변화된 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야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이 교육의 변화 속도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채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중간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그죠? 대기업의 플랫폼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단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AI로 다 바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0, 30대들이 무슨 일을 선호해요? 주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의 틀 안에서 이 법이 어떻게 해요? 이 교육 속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이 교육의 변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와 상관이 있냐면요, 뇌의 비활성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여기에 딱 변화의 속도에 딱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기업 끝에는 10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는 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초인류 기업들이. 그죠? 그 기업이 우리 지구 전체의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요, 자본이 거기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95%의 자본, 현금이 그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를 가지고 70억 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그린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는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0억 인구가 다 이 4가지 분야에서 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는 인플로이에서 직장인,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요. 여기는 셀프 인플로이에서 자영업자들이에요. 여기는 비즈니스 오너들, 여기는 인베스터, 투자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봐요. 제가 여기 보면 95%의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있고요. 여기에는 5%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이쪽에 95%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5%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벽이래요. 벽이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절대 얇은 벽이 아니라, 아까 그 450마일의 길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높은
경제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로 가지 않으면 평생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시간을 주고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거나 아프거나 하면 우리는 돈이 없는 그래서 반드시 B플랜으로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방법이 이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박경철 그 외과 의사인데요. W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요. 그분이 SK가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가졌다가 주식으로 많이 부자가 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으로는 주주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주들이 따로 있고, 그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번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비율을 준 거잖아요. 비율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저런 초일류 기업들의 주식을 우량주를 갖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기업들이 사실 우리를 그 플랫폼의 유저, 사용자로 이용하지만 매출. 그래서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돈으로 시간을 사라.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살 수 있느냐? 정보로 살 수 있어요. 정보로. 그게 이 부의 미래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보면 동시화 되죠. 동시화. 그러면 동시화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나를 위하는 일도 되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되는, 이게 이해 잘 안 되시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러면 카카오톡 핸드폰을 사면 우리가 카카오톡 어플을 깔아요. 왜냐면 친구가 카카오톡 주고받고 싶은데 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깔아갖고 카카오톡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카카오톡을 김범수 사장님 조우라고 써요? 아니죠. 각자가 다 필요해서 써요. 그죠? 그래서 뭐 이모티콘도 쓰고, 저는 이모티콘 없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카카오톡을 써요. 우리는 각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쓰는데, 김범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한테 쓰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자기 사업에 엄청난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위해 쓰는데 김범수 사장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는, 김범수 사장님은 사용하는 일이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B분면 아시죠? 물론 거리로 옮겨간 거죠. 그분은. 그래서 평생 카카오톡으로 엄청난 소득을 벌겠죠.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동시화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동시화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부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고 알려주냐면요, 프로슈머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요, 숨겨진 앞으로 나올 백만장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 제가 해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 부의 미래 이 책에 보면요, 6장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슈밍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머리말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뭐 제3의 물결 정보화 산업이라든지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나타나기 전에 이분이 책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 책대로 다 세계가 움직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의 미래에서 이게 이제 이분의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다루는 부는 단순히 화폐, 즉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많이 탐구되지 않았지만 화폐 경제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경제가 있다. 다른 경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비화폐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 비화폐 경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부창출 시스템은 화폐 경제도 있고 비화폐 경제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에서 동시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부가 창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로슈밍이에요. 원래 프로슈머,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슈머의 뜻은 뭐냐면 프로덕션, 맞죠? 제조라고 하는 프로덕션하고 컨슈머라는 소비자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소비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6장의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로 재밌게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 그게 돈으로 딱 측정되지 않은 경제가 돈으로 보이는 경제가 이 사람이 말로는 한 50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위가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단위가 다를 수 있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우리 눈에 돌아다니는 그죠? 대기업이 돈을 만들고 하는 화폐로 돌아다니는 경제가 있잖아요. 화폐 경제. 그게 50조 달러라고 봤을 때 비화폐 경제가 5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들이 이게 돈인지 모르는데 확실히 돈인 그런 비화폐 경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요. 프로슈머 일이라는 거죠. 일종의 자원봉사 같은 걸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다쳤잖아요. 근데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그 의사가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돈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자원봉사로 100만원짜리 수술을 해줬어요.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병원에서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가정에도 엄청난 프로슈머 비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활성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다 소비하죠.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제가 가정주부잖아요. 제가 파이를 구워요. 그러면 제가 파이를 굽기 때문에 제가 뭘 사야 돼요? 밀가루, 설탕, 소금, 소비 활동을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밀가루, 설탕, 소금 만드는 팬, 가스 만드는 공장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영리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정작 샀는 나한테는 당신이 이렇게 써서 돈이 이만큼 발생했네 하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엄청난 가치의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인이기 때문에 얘가 합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애플의 대표인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뭐 자산 가치가 200조다 해볼게요. 200조다. 그러면 그 스티브 잡스를 20살까지 키워낸 어머니는 사람을 자산으로야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가치적으로 그분은 200조의 자산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요 애들을 키우고
하면서 오만 생필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엄청나게 화폐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는 만큼 다른 집에 가서 육아 도우미를 해줬다, 이럴 때는 월 300 정도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아이기 때문에 그 300을 안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왜 가부장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뭐 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진정한 가치로 본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아까 보여드린 초인류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있었던 초인류 기업들, 이 초인류 기업들 중에요, 이 프로슈머,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죠? 경제의 벽을 뚫고요, 가정에 있는 주부에게 이 그 비화폐 경제를 화폐로 바꿔준 회사가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제가 애를 키우는데 치약을 써요. 치약을 써서 애 이빨을 건강하게 해서 애를 잘 키워요. 그러면 한 달 치약 쓰는 거에 대해서 고생 많네요. 그거 돈으로 계산해 줄게요. 아이의 머리를 감겨요. 그것도 돈으로 줄게요. 음식을 해요. 음식에 또 조리 도구에 다 포인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프로슈머가 그렇게 비화폐 경제가 화폐로 탁 전환될 때 세상이 뒤집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책을 기록한 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1 트렌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이 많이 새로운 부자로 나타난다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야 이런 일이 있냐. 끝까지 읽어볼게요. 새로운 벽면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 투자자, 방송 매체가 프로슈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가정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화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 보시면 프로슈밍은 시장을 뒤흔들고 사회 내 역할 구조를 바꾸며 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변화 어떤 것도 있냐면, 미래의 건강 문제도 변화시킨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획기적인 신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비조직적이고 비생산적이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영역이다 했거든요. 이거 환자혁명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 물론 굉장히 휴먼,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대의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처가 딱 났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찢어서 염증을 짜내고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붙이는 그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비염이 생기면 약을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살, 제가 말한 이 비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딱지가 딱 앉았어요. 근데 계속 이 딱지가 이 손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안에서 살을 만들어서 차고 올라와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차고 올라오는 이 살이 없으면 위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몸이 낫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안에서 차고 나온 몸에서 만들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면 그게 암이 됐든 염증이 됐든 어떤 병이 됐든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면역력이죠. 근데 그 면역은 깨끗한 식재료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나 뭐 육류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의료는 그분이 의사예요. 제 말. 그분이 의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의사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의학은 예전에 항생제 나서 병을 치료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병들이 없잖아요. 그죠? 지저분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없잖아요.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기냐면 너무 많이 안 좋은 식품을 먹어서 생기는 대사질환이 많아졌는데 이유가 다른데 같은 치료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프로슈머 집에 엄마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새 차례 차올라서 병이 낫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 아기를 챙기게 되면 덜 아프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의학이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하는 능력은 최대치로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자가 몸이 나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병행해줘야 되는데 그 분야를 무시한다. 그걸 대체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세계 추호 인류 기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 소비자에게요 그런 기회를 주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책에서 그렇게 프로슈머 부분에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중에 치약으로 이빨 닦고 애기 분유 먹여 키우고 여자애들 뭐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옷을 세탁하는 세제라든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 생활 완전 소비만 하던 비화폐 경제를 화폐 경제로 탁 바꿔주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벌써 60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또 있잖아요. 정말 진실하고 또 합리적인 회사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해놓은 것도 많아가지고 오해를 받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너무나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될 거라고 그 정보를 나눌 거거든요. 이거는 작년인가요? SBS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 이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인플루언서라 부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처럼 평범한 듯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taking back the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re was a very, very close contact between a customer and a supplier. But that was, taken away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now you have the same kind of products, mass manufactured, mass communicated, and so on. So in a way, it's now again going back to a real relationship between a customer and a firm. 제품이 생산되면 단계별로 특화되어 거래되고 배송되던 유통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도매 소매를 거치던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직접 판매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역사는 100여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I think what makes direct selling unique is the trust that exists and the genuineness that exists when an individual is able to describe and sell a product to someone else and that trusting relationship exists. It's unique in the marketplace. 신뢰가 있는 관계는 비즈니스에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신뢰는 또 어떻게 쌓을까요? 과거에는 1대1,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상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창업자들에게 신뢰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불법 마케팅이라는 덫이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업체들을 상당히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60년 전 당사로서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였던 직접 판매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Social commerce or the social networks of today are very similar. In fact, we've sometimes said to a certain extent we were the original social network, and that the way we conduct business or build relationships just simply has to adapt. Like I said, the principles remain, but we just have to adapt. So we had there's a lot of rule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how you would conduct a sale, how you would talk to somebody. 직접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망입니다. 직접 판매는 공유와 추천에 기반을 둔 마케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람 간의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ut the idea is still the same. They're still connecting with somebody. They may be using a tool, a social media tool, but they're still connecting with someone. It'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re is so much content out there. It has to adapt, but the idea that you're genuine with somebody, that they know who you are, that you're standing behind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that you're supported in it, that idea still remains. We see a lot of startups who make a great splash. They do something fancy on the web, but their product isn't right, their support isn't right, their quality isn't there, and they may have a splash for a period of time, but they go away. Successful marketing strategies are based in the fundamentals. You have to meet all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not just the short-term needs of the marketplace. And because of being in consumer products, they need to make a decision to buy our produc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so our performance has to be there. 사물에서부터 공간까지 모든 것이 접속되어야만 하고 그 속에서 관계와 영향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
I think it's how we bring those two together that really creates the bigger opportunity for our industry as we look to the future to create more trust and better experiences for our customers.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 여기서 나오는 이 A사가 바로 암웨이라고 하는 글로벌 생필품 제조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유통과 광고를 회사가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포기. 그래서 이 회사는 생필품을 제조해서요, 소비자하고 직거래해요. 회원 소비자와. 중간 단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그 유통 마진을 가지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제 소비자 그룹이 커져서 만약에 매출이 1조가 생겼다. 제 소원이긴 하지만 1조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 광고 유통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소비자 그룹에다가 다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만약에 매출이 1조가 생겼으면 제 소비자 그룹에게 계산하기 좋게 1조 2천억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1조 2천억의 매출이 생겼으면 그에 대한 30%, 아마 30% 조금 더 될 거예요. 근데 일단 4천억을 제 소비자 그룹에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4천억을 돌려줘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30%의 소득을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돌려줘요. 30%로 영업이익의 30% 아니고 매출의 30%를 가져와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주주예요. 주식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매일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주주는 나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 소득이 있는 이상에는 내가 죽어도 내 그 자녀에게, 상속자에 계속 대물림 되면서 그 소득이 우리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아메인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10만원만 써도 5%, 그러니까 5천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천원 포인트에다가 또 30% 아까 그 매출액에 그걸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돌려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5년 뒤에 꿈이 1조 2천억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약 10만 가정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이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 꿈이니까요. 제 꿈이니까요. 그럼 제가 1조 2천억의 만약에 소비자 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매출액의 소득 30%를 제가 돌려받아요. 그러면 4천억이 저희 그룹에 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다 포인트를 계산해서 회사에서 준다 했잖아요. 그 소비자도 다 직거래하는 소비자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전혀 다른 프로슈머 유통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4천억을 만약에 저희 그룹에 줬어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럼 제 거는 한 연간 1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4천억 중에 100을 빼면 3,900억이잖아요. 그럼 3,900억 맞죠? 3,900억이 누구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면 돼요? 50만원이 필요하시면요, 50만원이 나올 수 있도록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또 100만원이 필요하세요? 그럼 100만원이 나오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돼요. 또
1,000만 원이 필요한다든지, 빚을 갚아야 한다든지, 뭐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지,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지, 된다든지, 그럼 누가 또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고정적인 생활비가 뭐 필요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든지, 뭐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소득이 나오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요, 그 소비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이 필요한 사람, 50만원의 자산소득, 그죠? 프로슈머 소득이 필요한 사람은 저와 함께 50만원의 소비자 그룹을 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또 맛있는 거 해먹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득이 생길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알고 보면 정말 너무 멋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니면 애플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과 같은 멋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건 어느 NGO든 어느 국가도 하지 못했던 사업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멋진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사업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주는가? 이 회사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광고와 유통에서 생길 수 있는 마진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이 그림 생각나시죠? 우리가 교육의 변화 속도가 기업의 변화보다 훨씬 늦기 때문에 기업이 한 행동을 이해했을 때 그 기업의 취지를 우리가 똑바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저 기업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가총액을 나란히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의 오너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겠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한국으로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보도자료 제가 찾으면 다음에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미 대표 얘기했거든요. 그 보도자료 제가 찾으면 다음에 또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면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 이렇게 보통 유통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유통됐거든요. 생산자가 광고를 하고 총판을 하고 도매를 하고 소매하고 그렇게 소비자에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어플을 통해서 이 제품이 유통되죠. 그죠? 그런데 봐요. 이 아메이사도 온라인 어플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온라인 앱으로 이 회사는 유통 마진을 남기지 않아요. 그럼 그 온라인을 누구에게, 온라인 마켓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 온라인 마켓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고요. 그냥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를 해도 되고요. 부업을 해도 되고, 100만원을 원하면 100만원을, 50만원을 원하면 50만원을, 1000만원을 원하면 1000만원을, 1억을 원하면 1억을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도해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왜 이 아메이 창업자는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창업자가 자기가 이제 그 광고나 유통 마진을 회사에서 이윤으로 챙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그 광고와 유통 마진을 포기해서 소비자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그죠?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뭐 백만장자 프로슈머가 돼서 그들이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뭐 사업이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던 사람도 있고요.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학력이 없어서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던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그런 일이 겪은 사람도 있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었고요. 날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술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프로슈머로 나중에 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나라에 필요한 큰 일꾼이 되고 일원이 되고, 이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게, 자기는 자기가 회사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했대요. 그래서 광고와 유통마진을 포기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어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준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창업자는요, 진짜 금맥 같은 그 어느 기업도 포기하지 않는 그 광고 유통의 마진을 포기했을까요? 우리 포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내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포기하는 거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한다? 그 포기한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사랑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쁜 것도 주기 싫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제품에다가 엄청나게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아니면 같은 제품이면 가격이 낮든지, 그죠? 그런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서 저도 제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우리 지금 만나.